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항상 꽃이 생생할 때 이걸 찍고 싶은데 제가 밤에 자꾸 잠이 들어가지고 결국 조금 시들었어요.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욕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어떤 걸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마음 어떻게 봐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 아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항상 마음을 보는 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받아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욕망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저 너무 배가 고파서 햄버거 하나 먹고 싶어요 할 때 그걸 욕망이라고 하면서 고민하진 않아요. 그냥 햄버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햄버거를 먹는 게 정말 강렬한 욕망이 되고 집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집착으로 변질될 때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 햄버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핍이 너무 클 때는 강렬하게 원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자,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게 될 때는 이거를 이룰 수 없다는 강렬한 인식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결핍이 더 크게 인식될 때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떤 꿈꾸는 회사에 가고 싶다고 할 때 이 회사에 꼭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난 이 회사를 원해 정도가 아니라 난 이 회사에 꼭 가야 돼. 못 가면 안 돼. 난 여기를 못 가게 되면 난 죽는 것보다 못해 그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될 때는 거기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이 회사를 가지 못한 상황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결핍감을 느끼고 있고 이 결핍을 절대 느끼고 싶지 않은 강렬한 저항이 작동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걸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욕망하는 마음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걸 원하면은 그 원하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햄버거를 원해요? 그러면 가서 그거 사서 먹으면 돼요. 그럼 그 원하는 마음이 내려가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졸려요. 너무 강렬하게 자고 싶고, 그렇지 않잖아요. 자면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는데, 어떤 걸 원하지만 그건 절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강렬하게 이 결핍이 여기에 인식될 때 사실 우리 여기 엄청나게 저항을 하면서 더더욱 그 반대면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어떤 걸 욕망한다가 거기 안에 이게 안 되면 안 돼! 라고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집착이 있을 때는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강렬한 결핍에 대한 인식이 이 결핍을 안 느끼려는 그 저항이 그만한 크기로, 붙잡는 크기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무의식에서는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너무나 강렬하게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안 되는 상황,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태의 마음은 너무 아파서 절대 안 느끼려고 하면서 사실은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믿으면서 여기로부터 이걸 안 느끼려고 계속 저항하면서 반대면에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막 집착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 회사가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강렬히 원해요.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회사에 못 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회사에 못 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그 마음을 직접 대면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지 뭐 저항부터 일어나겠죠? 안 돼,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이게 안 되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마음 이게 안 되면 너무너무 화나는 마음 이런 저항부터 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죄의식도 있겠죠? 나는 애초에 안 될 인간이야.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난 이 회사에 못 간 거야.처럼 저항의 온갖 마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게 이걸 안 느끼려고 일어나는 저항입니다. 그 저항부터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느껴서 수용해 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걸 이루지 못했을 때, 그래요. 그 회사에 가지 못했을 때 내가 느낀 마음들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여 주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못 가면 나는 완전히 무시당할 거야.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 취급을 당할 거야. 난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정말 뭔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 나는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한 인간이 되는 거.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너무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강렬히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그 회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 가면 이 모든 걸 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결핍으로부터 오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결핍이 다 해소된 후에는 정말 내가 그 회사를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진짜 가고 싶은 거는 거기 어떤 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정말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못하면 너무 아쉬워서, 내가 꼭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이너스적인 그 욕망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 회사에 가야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회사에 가야 내가 유능하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사실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내면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이 반대면의 마음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는 나, 그때 그 무시당한 느낌을 수용해주면서 그 무시당하는 나도 버리지 않을 때, 무능한 나 버리지 않을 때,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사실 이 바닥면에도 내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도 정말 내가 그 회사를 가고 싶다면 거기에 어떤 나만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펼치기 위해서 그 회사에 가는 게 참 좋겠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그 회사가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욕망이라면은 그 회사에 뭐 지원하세요. 그래서 그 회사에 떨어져도 내가 이걸 펼치기 위해서 그 회사에 가려고 했던 건데, 그 회사는 내 기회가 아니었나 보다. 그럼 나는 이거 잃어버린 거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있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이 내 이런 마음들, 무시당한 마음, 뭐 무능한 마음,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였다면 그거는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내 안에서 오는 욕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무엇을 느낄 것 같은지 그걸 미리 내가 가서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도 그 회사에 가지 못한 나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렇게 무시당하고 쓸모없는 나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실은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이런 존재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존재야.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여기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무능한 존재라는 걸 충분히 내가 몸으로 다 느껴주면서 이 무능한 존재의 아픔에 공감해 줄 때 나는 여기서 사실 분리돼요. 이게 왜 분리되는지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기에 동일시됐던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사실은 이 무능함은 우리가 언제나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감정이에요. 이 무능함이 뭔지를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유능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짝입니다. 여러분, 무능함이 뭔지 못 느끼는 사람은 유능함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감정적인 이 마음의 체험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능함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이 무능함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올 때 우리는 이 무능함과 동시에 내 안에 있던 유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함에 저항하고 있을 땐 사실은 무능함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유능함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분리될 때 내 의식 안으로 이 유능함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가 다 의식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가지 못했을 때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여주면 드디어 얘가 느껴지면서 이렇게 내가 이 회사에 가지 못한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 드디어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가면 뭘 느꼈을 것 같았는지, 유능하고 인정받고 내가 되게 쓸모 있는 인간이 된 것 같은 이 느낌이 그냥 이 회사에 가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식 안으로 드디어 이 두 개의 쌍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되면서. 그럼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 회사에 가지 못했을 때, 불합격했을 때 그 마음을 충분히 수용해 준 다음에
그러면 그 회사에 가면 어떤 느낌이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 하고 반대면의 마음이 싹 다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린 알게 돼요. 아, 이 두 마음 다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였잖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꼭 그 일이 일어나야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갔을 때 그 느낌이 싹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사실은 나는 이 아래면에 대한 저항이 다 놓아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 저항이 다 놓아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이 보이시나요?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이원성으로 돼 있어요. 모든 체험은. 무능함, 유능함.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무지하다는 느낌,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과 사랑받는 느낌,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윗면에 대해서 항상 욕망이 일어나겠죠. 사랑받고 싶어. 또는 뭐 되게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되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욕망이 막 올라올 때, 여기 막 여기에 집착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이 반대면의 마음을 엄청나게 저항하면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이 반대면의 마음, 내가 피하고 싶던 이 마음을 딱 가서 대면해서 이거 느껴주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 때, 이 느낌이 나한테 온전히 수용될 때 여기서 이렇게 분해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분리돼 나와요. 의식이 여기 사실 저항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수용하면서 분리돼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반대면의 마음이 저절로 의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무능함을 충분히 인정해줬을 때, 이 무능함의 아픔을 충분히 받아들여줬을 때, 여기서 벗어나면서, 사실 나 되게 유능한 면이 많잖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유능함이 그냥 의식돼요. 이거 이제 체험해 보셔야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유능한 부분이 보이고요. 또 예를 들면 뭐 가난의 아픔을 충분히 느껴주고 나니까 사실은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고 있었구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이미 가진 것들이 보여요. 못 가진 거를 봤을 때. 이 아픔을 충분히 느껴줬을 때. 그럼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는 엄청나게 약한 마음, 저의 약하고 약해서 너무 약해서 이걸 보호하느라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봐주고 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야수 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면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이걸 충분히 수용해 준 후에 이 반대면의 마음이 그대로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다 살아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욕망에 대해서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떨 것 같은지 그 결핍감을 충분히 받아들여 줬을 때는 그것을 이루면 어떤 느낌일지도 깨끗하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랑받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받지 못한 마음 충분히 봐주면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그냥 들어요. 내 안에서. 그리고 뭐 가난이었으면 되게 풍요로운 느낌. 그리고 무능함이었으면 되게 유능한 느낌. 이렇게 다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내가 꿈꾸고 욕망했던 그것을 상상했을 때 그 느낌이 깨끗하게 나한테 다 느껴진다면 드디어 이제 저항감이 다 놓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결핍감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충족감이 다 생생하게 나한테 느껴진다면 나는 드디어 이 두 마음 모두를 게임으로, 장난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여기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럴 때 뭔가를 원하고 뭔가에 도전할 수 있고 뭐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되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버림받을까 봐 이게 너무 무서워서 표현조차 못하고 있었다면은 이 버림받으면 수용했어요. 그러면은 저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좋아한다는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버림받으면 버림받은 대로 받아들이고 사랑받으면 사랑받을 수 있고 이 기회조차 사실은 사랑받을 기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림받음이 두려울 때는. 그쵸? 그리고 그 회사에 가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내 인생에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 회사에 꼭 가야 된다. 이런 집착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지원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 두 개가 다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거 하는 거예요.
벌어지면 벌어지는 거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내 마음이 여기 가면 어떨지 그걸 내가 이미 느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 더 좋은 기회로 내 안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마음 안에. 자, 욕망이라는 건 전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는 욕망이 다 조금씩 왜곡돼 있어요. 사실은 나는 이 일을 전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일을 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일을 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건 정말 그 일이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정이라든지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어떤 보장된 미래라든지 이런 걸 갖고 싶은 건데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욕망들은 사실은 난 이걸 원해요 라고 할 때도 그걸 정말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내 욕망이 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루는 방법, 간단히 정리하면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뭘 느낄 것 같은지 가서 느껴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수용해서 분리가 되면 그걸 욕망을 이뤘을 때의 마음이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가 싹 깨끗하게 느껴지게 되면 그때 바로 나는 이 저항으로부터 내가 놓여놨구나. 내가 더 이상 저항 없이 이 두 마음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시크릿의 원리,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 원리예요. 그 뭐죠? 그 시크릿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됐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그 느낌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서 그 느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그걸 이룬 상태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려면 그걸 이루지 못한 상태의 마음이 뭔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저항 없이 느낄 수 있을 때 이 두 개가 짝이기 때문에 이 둘 다 깨끗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마음이 살아있는 상태고요. 저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저항이 없는 상태를 이게 이루어진 것만 느낄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건 못 느끼는 상태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도 저항 없이 깨끗이 느껴지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태도 깨끗이 느껴지는 이 상태가 바로 저항이 없는 상태고요. 그럴 땐 우리는 이 마음으로 현재를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이론으로 아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 현실로 가져와서 실제로 해보셔야만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고 정말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여러분 제가 계속 이론반 수업과 실천반 수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의 문제도 있고 또 이론반 수업을 직접 만나서 줌 화상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 계속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론반 수업을 지금 잠시 쉬면서 이걸 이제 온라인 그 교육 플랫폼에 옮겨서 이 수업을 이제 이론반 수업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7, 8월 동안 준비해서 이론반 수업 다시 열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따로 답을 못 드려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천반 수업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론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실천반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 주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현재는 조금 대기가 있어서 겨울쯤 되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제가 7, 8월에는 영상을 자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은 못 드리지만 텍스트로 답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